집안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남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시나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싱글 남녀들을 결혼 내지 만남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번에 미국 센터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 최초로 결혼정보회사를 설립해 3만여 명의 결혼을 성사시킨 중매 대통령 이웅진. 1991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단돈 10,000원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한 귀퉁이에 고물책상 2개와 전화기 1대를 놓은 것이 지금 회사의 첫 모습이었다. 1991년도에 최초의 광고예요. 그때 굉장히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스포츠 신문에 아주 조그맣게 광고를 내면서 시작된 게 이 한국의 결혼정보회사의 숏이죠. 이웅진 대표는 결혼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지난 26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우리 초창기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았는데 하여간 이런 거 저렇게 자꾸만 그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이웅진 대표. 이 대표의 추선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수많은 사람들 중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들이 많다.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조건에 있는 남성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워낙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을 소개를 받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건 데이트 상대와 결혼 상대는 틀린 것 같아요. 데이트 상대는 잠깐의 몇 시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면 결혼 생활은 결혼 상대는 20년, 30년, 40년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싱글 남녀들을 위해 오늘도 사랑의 오작교를 놓고 있는 천생 중매쟁이 이웅진 대표. 그가 말하는 커플 매칭의 세계, 지금 시작한다. 커플 매니저 이웅진 대표를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앉으시죠. 예. 자, 이용진 대표가 오셔서 지금 저 빼고 나머지 3명의 편찬 위원이 기대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싱글이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영업도 하실 것 같아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확률상 예. 결혼하시지 않을까, 결혼에 일단. 성공시키지 않을까. 예. 아주 적극적이시네요. 확률이 한 30% 정도 되나 봐요. 한 30%에서 35%.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지웅 위원, 프로필부터 갑니다. 프로필을 퍼져 하나, 둘, 셋. 네, 프로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웅진,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정규학력을 접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1991년 25세의 나이에 단돈 10,000원으로 국내 최초의 결혼정보회사를 설립하고 커플 매니저 등의 신개념 용어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결혼 문화를 탄생시킨 주인공입니다. 25년 동안 약 3만 명의 커플을 성사시키면서 중매의 신에 버금가는 경지를 보여준 이웅진 대표. 앞으로 전 세계 60억 인구의 중매를 하고 싶다는 사랑의 큐피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에너자이저.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이 프로필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역시 인생은 예. 한 가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필요가 있다. 그 26년 전에 예.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던 이런 중매 사업을 했었는데 네. 그간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소개까지 받게 되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자부심 느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뿌듯하신가 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저희 좀 뭐 좀 받아 적겠습니다. 요즘 그 중매 결혼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요? 결혼 트렌드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예. 물론 결혼 문화는 한 30년 단위로 변하는데요. 네. 30년, 20년 전에는 남성이 데이트를 주도했잖아요. 예. 지금 여성이 주도하죠. 아, 요새 그래요? 그래서 한 30년, 20년 전에는 좀 이혼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 20년, 30년 전에는 정말 누구든지 사랑만 하면 결혼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결혼 비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하는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의 과정하고 다 같이 엮여 있는 거네요. 네, 결국에 우리가 산업화의 시작의 끝은 예. 우리 만혼이 되고 저출산으로 귀결이 되는 한 맥락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네. 분가가 이루어지면서 네. 아무래도 집값이 상승하고 예. 또 남성 혼자 돈을 벌기 힘드니까 여성이 맞벌이를 해야 되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도 이제 같이 집안의 그렇죠. 어떤 대화의 예. 어떤 상대가 돼야 되면서 예. 이제 그 갈등이 이어지고 예.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이 저출산으로 이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남성과 여성의 만남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1991년에 커플 매니저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셨어요. 네. 그 전에는 없었던 얘기란 말이죠, 이게. 네, 네. 이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착안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22살에 아마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벤처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빌려주는 어떤 회원제 사업을 했는데 네. 남녀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좀 기질이 있어서 회원들 모임에 어떤 파티 주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니까 오호라. 계열사로 해서 이제 이런 만남 사업을 어떤 파티 같은 거를 주선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리니까 이 첫 번째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된 게 그때 이제 그 회사를 하면서 역시 신용이 중요한 게 회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 회원들이 좋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 사업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회원들이 좀 대주셨고 그 중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아내 후보도 있고. 이야, 재밌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아이디어는 그냥 파티로 시작이 된 거네요? 그 전에 어떤 80년대 전에는 남녀가 이렇게 썩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에 익숙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교회도 다니고 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런 만남의 장을 열면 시대의 호응을 받겠다라는 어떤 진짜 어떤 영감이 있었죠. 촉이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생소한 그런 분야잖아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좀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책만 한 10권 쓸 거예요. 그때 스토리 하면 무지무지하게 하여간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창피하고 또 내밀어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업이 뭐고 무엇보다도 이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호적을 팔 고려를 하고 있다. 좀 집에 오지 정도로. 마라. 하고 뭐 면접을 한번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커플 매니저 그 당시엔 상담원인데요. 여성이 이제 오면은 창문을 자꾸 봐요. 왜 쳐다보나 했더니 아버지가 따라온 거예요. 왜 이상한 데 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당시 이런 분야의 어떤 사업을 그래도 이런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힘드셨나 봐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명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커플 매니저고 결혼정보 회사다 그러면 그러세요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이비 단체도 아니고. 막 이상한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도 꿈에 나타나는 제 그때 당시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홍보했던 멘트가 있어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용진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앞으로 한국 결혼 문화를 바꿀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인데 주변에 혹시 싱글 남녀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잘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썰렁해요, 분위기가. 아니,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이니까. 그럼 제가 우리 옛날에 람보 게임 하듯이 뚜뚜뚜뚜 하고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데요. 제가 내리면 꼭 한두 분이 따라 나와요. 정말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해서 회원들 가입받고 해서. 네, 저희는 한국의 어떤 새로운 결혼 문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멋지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만나셨던 분들 중에 좀 네.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팅을 1000번 이상 맞선을 보면서 결혼한 남자도 있었고. 1000번이요? 예, 1000번. 한 명이 1000번. 예, 한 20년 걸려요. 근데 여기 아나운서니까 그때 당시에 한 40대 아나운서가 있어요. 예. 43살, 93년도인데. 예. 그래서 인기 완전히 캡이었어요.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 모이면 여성들이 따르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분이 25년 만에 회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결혼 아직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열심히 만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는 여성 평판이 좋았는데 예. 지금 만난 여성마다 클레임이 와요.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분이 아직도 자기가 킹한 줄 아세요. 그때. 그래서 여성에게 아직 생각이 거기에 멈춰 계시구나. 예. 전성기 때에. 예,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킹카가 아닙니다. 예. 라고 얘기를 못하죠. 하고 싶어도 전화를 끊고. 어찌 보면 단골 고객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얘기 아니야. 잠깐만, 93년도 만나서 아까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여자 손님보다는 남자 손님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기획을 했던 게 스피드 데이팅이란 건데 이게 어떤 건가요? 좀 더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공감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네. 그 대신 어떤 테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를 넣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뭐 김장을 담그면 그 김장을 담가서 불이웃에 이제 봉투처럼 기부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그럼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행사가 열려 100여 명의 미혼 남녀가 불이웃을 위한 김장을 담그면서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남자 여자 만나면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취미가 뭐예요? 어색하죠. 특기가 뭐예요? 독서예요, 음악 감상이에요. 뭐 이랬을 때인데 뭔가 이게 거리가 하나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98 IMF 있을 때 유명한 그 헌혈 미팅을 했어요. 오늘 서울에서는 헌혈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랑의 짝을 찾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헌혈 미팅, 이명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2주일 전 서울역업 헌혈의 집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헌혈한 사람들을 모아서 미팅을 시켜준다는 한 이벤트 회사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미팅이 드디어 서울 장충당공원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한국인은 이제 이 피를 모은다. 모아서 이제 그 어떤 적십자 헌혈 미팅이니까 그때 세계적으로 외신들이 좀 감동하는 IMF 때 그때 가장 좀 한국에 어떤 감동을 주는 이벤트 중에 하나였었어요. 금 모았던 것처럼. 예. 근데 아까 그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성 여성이 있으면요. 예. 1대1로 만나면서 로테이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명만 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가장 이제 그 어울린다고 판단되는 남녀를 한 10쌍에서 15쌍의 조합을 이루어주면 그 안에서 만나니까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날 사람을 한 번에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박람회 같은 거네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건 좋은데? 나도 박람회 가고 싶다. 한 사람한테 막 몰리면 어떡해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많이 있을 그쵸, 많이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인생 바뀐 사람들도 좀 있어요. 어떤 테이블이 있었는데 남자 5명, 여자 5명 있어요. 뭐 남자 5명은 그 자리에 가장 예쁜 4명은 그 자리에 가장 예쁜 여성한테 필이 꽂혔는데 네. 어떤 남자 그 중에 한 명은 가장 필이 안 꽂히는 여성에게 자기 분수를 안 거죠. 일단 프로포즈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여성이 네.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으, 남자들 아주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이. 짜잔. 그 남성이 그래서 몇 개월 후에 고급 승용차 딱. 그야말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뭐 그게 뭐 결혼의 어떤 배우자를 판단하는 전제 조건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에피소드로 설명드리는 네, 거죠. 네. 와. 그런 아이디어는 또 어떻게 정말 내셨는지 정말 신기해. 어디서 뭐 좀 참고를 하셨나요? 막 생각 아니면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나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일이 안 되면 배고프거든요. 네. 배고플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 좌절하던가, 예. 하나는 연구 개발을 해서 이걸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래서 거의 그 초창기 1년에 한 365일 중에 363일을 이 미팅 고민을 했죠. 어떻게 미팅을 주선하고 어떻게 만남을 해야만 이 이제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 좀 네. 어떤 남성상, 어떤 여성상이 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이상형. 이상형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단연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배우자 인기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예요. 네네. 50년대 60년대는 군인이나 경찰관이 최고였어요. 그다음에 70년대는 은행원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 시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처는 이제 대기업 사원의 시대였고 그다음은 이제 전문직들. 남자는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네. 여성은 선생님들이 많이 인기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안에 어떤 남자가 여성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 지금이야 이제 뭐 네. 3만여 명의 커플을 성사시켰다고 하지만 네. 초창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경제난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검정고시 할 때 독학할 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학원 운영하셨거든요. 예. 사무실 하나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사무실 빌리고 그다음에 10,000원 가지고 책상 2개 사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너무 어리니까 세상에 대한 네. 경험도 없고 이 사업의 경험 이런 사업에 어떤 지식도 없고 네. 자본금도 없고 네. 오직 그냥 건강한 몸 하나로 인식도 했습니다. 안 좋고 하니까. 근데 이게 다른 회사랑 또 다르게 이제 한번 딱 짝이 이루어지면 네. 물를 수 있나요? 이거 컴플레인 같은 것들은. 아 결혼. 예. 그 요즘 세대들이 쿨해요. 옛날에는 잘못된 뺨이 석대라고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만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안 나왔을 때는 그 만남 무르자고 하는 사람은 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뺨은 맞아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왜 이런 사람, 여성이 이런 남성이 나왔습니까? 참 거기엔 우리 커플 매니저의 눈물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요즘 기억에 남는 좀 안 좋은 기억들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80대 어르신께서 이제 사별하셨어요. 예. 85세. 근데 그분이 해서 이제 이 20살 어린 여성을 찾았어요. 예. 아들이 안 거예요. 아들은 이제 큰 아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둘째, 셋째가 반대한 거예요. 집안에서. 예. 그래가지고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예.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그 모이면 그거 갖고 매일 싸우나 봐요, 형제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 그런 거. 아이고. 진짜 정말 가슴이 3만여 명에 관한 예. 한 명 한 명이 책이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으시겠어요. 어떤 외국의 해외에서 예.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자기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노처녀 딸 결혼시키는 거라고. 예. 대한민국을 뒤져가지고 남성 한 1,000명을 찾고 그 중에 다시 20명을 줄이고 20명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이 노인의 소원 들어드린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을 꼽아가지고 2명을 추천해서 2살 차이 나는 예.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성사는 됐는데. 그런 데서 아픔이 좀 많습니다. 예. 연락 바랍니다. 근데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신은경 씨랑 정준호 씨 나왔던 네, 네. 그 결혼 이렇게 성사하는 매니저와 그냥 손님으로 만났는데 그 둘이 엮여 있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런 일은 없나요? 저희 매니저 원래 저희 회사의 규정이 커플 매니저는 그 회원과 결혼할 수 없어요. 하도 그 야밤 도주가 많으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규정을 세웠어요. 예. 근데 이제 2000년대 그 아주 또릿한 커플 매니저가 있었는데 예.
제가 그때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네. 저보고 주례를 서달래요. 예. 아, 그래가지고 주례를 섰는데 알고 보니까 걔도 회원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까지 이제 막 했으니까 그 슬며시 그 사규도 없앴어요. 이제 본인은 했으니까. 일단 그 커플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정보를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네. 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이 사람 있어요. 빼고 주선해주고 이렇게. 그 어머님이 진짜 어떤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되게 지적이시고 멋있는 분이 커플 매니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월급도 급여도 필요 없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만두신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 결혼시키고 이분은 아들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커플 매니저로 위장 취업을 하신 거예요. 위장 취업을 그런 식으로도 하네. 대단하시다 진짜. 네, 근데 치밀하신데요. 정말. 오심이원 네. 어머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엄마 뭐해? 엄마 낮잠 좀 그만 자고 이런 거 해. 미치겠네 정말. 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굉장히 멀리서 왔어요. 몽골에서 제가 워낙 입수했거든요. 자 갖다 주시겠어요? 왔습니다. 뭔가요? 자 이게요 마두금이라고 몽골 악기인데요. (90년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몽골이 그러니까 일인 아버지였어요. 예. 자기 딸이 있는데 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 돈도 하나도 없으시고 네. 그분은 정말 제가 결혼식 할 때 결혼 비용도 제가 좀 보태드리면서 물론 배우자도 찾고 예. 했어요. 이제 잘 결혼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양을 한 마리 좀 잡아서 뭐 식사로 주시고 저 악기를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래도 한 15년에서 20년 된 악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다 돈 받고 그만큼만 이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또 아니시고 결혼식 비용까지 이렇게 대주시면서도 하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으니까 예. 같이 공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회의 고마움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 집에서 근무하시는 그 책상 앞에 예. 사진이 지금 부모님 사진. 네, 두 분 아버님께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님, 어머님의 사진이고요. 이 세상에 가장 고마운 분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그 두 분이 저한테 물려준 거는 돈은 없어요. 저는 뭐 저희 아버지한테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것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받았어요. 하나 건강. 이 건강,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건강과 그다음에 그 좋은 심성, 심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을 보면 어머님, 부모님이 굉장히 착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죠. 그래서 항상 그 두 분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자. 그래서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말씀하신 게 서울에서 사시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부터 뭐 하도 사고를 치니까 예. 이 고창이 큰아버지 가족들 다 있어요. 일가 친척이 큰아버지 보고 저를 좀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보관 위탁. 물건 맡기듯이. 거기서 육아를 아버님이 수리.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일부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그쪽에서도 하도 사고를 치고 하니까 다시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이제 과정밖에 못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검정고시하고 성균관대학교까지 이제 갔는데 하여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셨잖아요. 네네. 주위 어른들이 한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뭐예요? 쟤는 틀림없이 커서 전과잖아. 이거 문제가 될 거다. 예를 들면 이게 전과자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 학교도 안 가고 흔히 말하는
그 굉장히 문제야. 그러니까 남을 피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 커서 뭐가 될까? 막 예, 이런. 걱정하는 그런.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예. 직접 이제 돈을 생활전선에. 버셨단 말이에요. 중학교 그래서 때요? 처음에 중학교 졸업하고요. 이제 화장지. 그때는 우리가 신문지를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막 가내 수공업으로 화장지들을 판매하는 리어카에. 예, 막. 그래서 그걸 동네 이제 막 리어카에 싣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자질이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의 한 4-5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화장지 장사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사무실 같은 데 돌아다니면 사무실마다 격리사원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 사무실. 예. 거기 계속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리사원들이 저를 기억하고 이제 단골 고객이 만들어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가 22살에 하는 사업의 회원이 돼요. 생활하면서 살아오시면서 겪는 인연에 대해서 허투루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부모님의 몫이죠. 예, 왜냐하면 이건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그 사랑이 다 덕이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착하게 살면 그게 자식대로 이어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죠. 예. 근데 정말로 그냥 관상이 사업하실 것 같이 생겼어요. 이제 관상 네, 귀가 딱 사업가 귀예요. 거울이나 보여. 지금 남 관상 볼 때가 아니에요. 저 딱 개그하게 생겼죠? 관상을 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많은 일을 하시다가 특이한 게 도서 대여업이라는 거를 하셨다는데. 아까 결혼정보회사 전에. 예. 그 책을 제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아이디어는 괜찮았어요. 그 당시 책이 한 권에 3,000원 정도 했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3,000원짜리 책 한 권 사서 읽기도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장지를 막 이제 판매하면서 하는데 책을 어떤 분이 읽는데 너무 부담된대요. 그래서 누가 빌려주거나 하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화장지 장사에서 좀 모은 40만 원으로 그 책을 이제 그 종로가에 가면 책 전문 이제 뭐 그런 대리점들이 있어요. 사다가 가방에 넣고 이제 그 빌려주고. 이제 가방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빌려줘요. 그 대신 무지하게 힘은 들어요. 그렇겠네요. 예, 진짜. 근데 미래 사업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는 좀 이제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 먹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 결혼정보회사라고 그 다음에 도서 이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뭐 막 책 빌려주는 데가 대여점, 있었어요. 예. 대여점. 예. 그걸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제가 딱 망하고 나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누군가 예. 그거 하신 분이 누군가 그렇죠. 그거 하신 거를 봤어. 그래요, 맞아요. 야, 요거 제대로 키워보면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키우신 거일 수도 있고. 그 도서 대여처 하셨을 때 나이가 그때 22살에서 25살 사이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직원까지 드시고. 네. 아이디어가 직원이 한 정말- 40명이 넘었으니까. 예.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화장지도 그렇고 도서 대여점도 그렇고 다 발품 파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얻은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얻으셨을까요? 치열하게 사는 거에 충실했던 것 같고요. 치열하게 내가 하는 치열하게. 이 분야에서 그냥 최고의 열정과 노력을 하는 거죠. 성실하게 사신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혼식 하객으로 위장을 해서 반년간 점심을 해결했다는. 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객 이게? 위장 예. 그 위장이 지금 2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한 가지의 그 아이디어가 좀 꽃을 피려면 예. 한 5, 6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1년.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업 망하고 이제 이 결혼정보회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돈이 생기면 우선순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제 1순위가 직원 급여예요. 그렇죠. 급여를 주니까 없는 거예요. 먹고 이제 제 주머니 용돈이. 그래서 신설동에 신궁전 예식장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예식장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이제 하객가장에서 밥 먹고 한 반년에서 1년 이상 그때 그 음식점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셨던 분들에게 죄송한데 거의 한 반년 동안은 거기서 예식장 하객을 가장하면서 밥을 이제 식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아껴가지고 계속 이제 이 사업에 광고 내지 재투자를 해가지고 한 그 고난의 세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가 먼저였던 거고 직원 월급이 먼저였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인생 벌써 20
6년이 지났어도 잊어버리지 않은 전화벨 소리가 있어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어느 날 이제 겨우 이제 그 사무실 조그만 걸 하나 얻었는데 네. 임대료가 120만 원이에요, 월. 예. 그래서 120만 원에 이제 했는데 저희 사무실 딱 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관리실에서 예. 임대료를 좀 늦게 주니까 5일만 문을 잠궈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전화번호가 울리는데 저 전화를 받아야지 내가 그때는 이제 돈이 되는데. 저걸 진짜 저걸 받지 않으면 내 죽는데 해가지고 그때 처음 진짜 일생에 한 번 회원한테 좀 돈도 해서 회원이 카드를 하나 빌려줬어요. 신용카드가 막 있는데 예. 카드깡이라는 게 있어요. 예. 카드깡. 예. 그 카드깡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줬어요. 그분은 그 회원한테. 그럼 지금 예.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안에는 지금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심정이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뭘 모른 거예요. 이사를 하면 한 2, 3만 원 이제 관리 부장이나 실장한테 좀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3일, 5일 만에 딱 이제 담배값이라도 허시라면서 이렇게 좀 일을 그분이 잘못한 건데 그분도 그 직업에 충실했는데 네. 우리 그 이웅진 대표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네. 이 만남이란 만남은 단어.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만남이요? 우리의 바람이었어. 만남의 의미가 뭘까요, 이웅진 대표님께? 만남의 의미를 참 평생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만남이라는 건 뭐냐? 진짜 만남이라는 게 뭐냐? 결혼에 있어서 만남은 20대에는 어떤 열정을 시키는 만남인 것 같고요. 예. 30대, 40대는 이 어떤 경제적인 서로 안정감. 도움, 협력인 것 같고요. 예. 50대, 60대는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대화 상대를 만나는 거고요. 70대 이후의 만남은 보험입니다. 보험. 예. 이게 만남이라는 거 그래서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만남은 그게 아닌가.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커플 결혼을 이렇게 성사시키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사모님과는 또 어떻게 만나는지. 그 얘기 들어봐야죠.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고 두 가지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제 와이프가 방송을 보지 않는 경우. 앞에 거 먼저 한번 해주세요. 앞에 거 먼저. 보신다라고 했을 때. 훈훈하게 일단. 하면요. 제 와이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 자, 잘 들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크게 찍고 갈게요. 예. 자, 두 번째 버전 듣겠습니다. 보지 않는 경우는 저희 회원 출신인데요. 예. 제가 처음에 화장지를 할 때 그때 화장지를 구매해줬던 고객이고 두 번째는 결혼정보회사를 할 때 아까 여성 회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회원이 없어가지고 좀 만남을 부탁했어요. 저희 말하면 잘 들어요. 무조건 가서 만나요. 그 남성들은 좋다고 하는데 제 아내는 별로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다가 그때 사업이 막 힘드니까 돈을 또 200만 원 빌려달라니까 빌려줘요. 바로 따라오라고 은행에서 바로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작정을 하셨네, 아주. 네.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조금 마시거든요. 약간 술 취하고 일어나 보니까 와이프 집이었어요. 네. 이거는 좀 아니다. 좀 한 번만 이제 나는 술 마시가 좀 더 성공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했더니 예. 그 다음에 좀 사연들이 있어요.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 부인 리설주 씨하고 결혼 지수를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을 조건으로 나누자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남자 여자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아하.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배우자 지수를 발표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예. 이걸 취재했어요. 보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흥미로우니까요. 이제 신문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인터넷 먼저 나가잖아요. 네. 많이 본 뉴스 3위가 전 세계 올라가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예. 그 김정은 노동위원장과 리설주 씨의 결혼 지수는 어느 정도? 김정은 였나요? 위원장은 굉장히 높은 점수 86점인가 8점 나왔습니다. 가정환경지수 100점. 그다음에 신체면역은 한 좀 낮았어요. 한 70 몇 점. 그다음에 그 사회경제적 지수 뭐 100점 하니까 전체 한 88점인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점수면은 높은 편에 속하나요? 80점 이상이면 일단 굉장히 80점. 높죠. 네네. 한국 남성의
거의 70 보편적인 다수는 60점에서 70점이니까. 네, 근데 이건 어떤 서열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네네. 많은 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 질서. 질서죠. 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옥심이위원회 배우자 지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기 우리 싱글 위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지금 대표님한테 드렸고요. 예. 자, 발표를 좀 해주시죠. 제 배우자 지수가 84점으로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세 명 중에 한 명이 원래는 사전에는 81점이었는데 예. 81점이었는데 제가 직접 뵈면서 3점, 그러니까 가중치라는 게 있거든요. 올라갔어요. 남자들 다 와? 와요, 남자들! 비교되게 신은미 위원 몇 점 나왔습니까? 그 자신감이 자신이 없어지는데. 마찬가지로 84점이에요. 똑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84점. 맞춘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상한데. 여기서 저 점수에 저 억지로 껴맞춘 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신체 매력이 역시 그 전체적으로 한 88점 저기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화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직원이 화가, 예. 네. 연예인 플러스 화가라는 가중치가 있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 81점이었는데 올라갔어. 저기 되면서 이게 그 얼굴에 밝음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임지용 위원은 구자예요. 92점이에요. 92점. 예, 예. 92점이요? 네네네. 아, 이거 믿을만 한 거네요. 저는 지금 약간 앞에서 신뢰를 잃었었는데, 제 점수를 들으니까 알겠네요. 역시나 정확하십니다. 예, 신체 매력이 그 지금 어떤 95점, 키가 179. 예, 그죠? 179요? 예, 그리고 아나운서의 직업 이세를 우리가 80점 좀 넘게 저기 하고 그래서 전체 92점. 네. 저는 그냥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세터민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여만철 씨하고 김만철 씨. 막상 그 생각하고 보니 그분 딸이 있고 제가 결혼시켰고요. 그다음에 여만철 씨 예. 그분 따님도 저희 결혼시켰고요. 사실 네. 그 남한으로 와서 어찌 보면 적응하기도 좀 힘들고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먼저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오신 건가요? 아까 그 스피드 미팅 예. 연장해서 아까 헌혈 미팅이요 사회봉사 기여로 그때 이제 막 탈북 이제 세터민들이 늘어나고 예. 그분들이 이 결혼으로 이제 가정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해서 좀 만남을 굉장히 그때 활발하게 일부러? 했었어요. 예. 지난 97년 두 번에 걸친 탈북 시도 끝에 힘겹게 자유의 품에 안긴 박영철 씨. 올해 27살로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견뎌야 했던 탁 씨는 오늘 어여쁜 남한 처녀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부모와 친척을 북한에 두고 온 신랑의 하객은 단촐했지만 여야 지도급 인사가 기꺼이 식장을 찾아 이들을 축하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커플 이렇게 만남 주선하신 건 몇 명 정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전 세계에 나갔기 때문에 4,000명을 한 자리에서 미팅시켰습니다. 어디 잠실체육관에서 했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코엑스에서 4,000명. 그때 2001년도에 코엑스에서 코엑스에서. 90년대 초에는 굉장히 음성적인 사업이었지만 네. 이제 10년 지나서 이 세계의 그 이제 외신들이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미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짚어내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흐를 거라고 사회가 바뀔 거라고 하는 거를 짚어내신 거죠. 미리 또 계약이 짚으신 있으신 게 거죠.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네, 그 네. 많은 분들이 뭐 재혼이라든지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렇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일찍이 효도관광이라는 걸 하시면서 예. 그 필요성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효도관. 효도 미팅. 효도 미팅. 효도 미팅이라고요. 시작된 이 행사는 노인들의 재혼을 위해서라기보다 서로의 말벗을 찾아주자는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살아있는 한 남자는 여성을 그리워하고 여성은 남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사회 의식이 안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98년도에 그 처음 이제 효도 미팅을 했더니 굉장히 또 반응이 좋으셨어요. 네.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 무료로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탄생하셨고요. 근데 대부분 동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까지는 올리는데 호적은 안 올리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나서 의지할 수 있는 상대를 네. 만나게 하는 짝을. 거. 효도 미팅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요. 네네. 대략 그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3만여 분이 네. 결혼을 하셨고 이제 그 후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서류상으로라도 이름을 거쳐간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제가 거쳐가시- 30%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0만 명은 넘죠. 최소? 예. 지금 또 해외에도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하죠. 3만 명을 결혼시켰지만 네. 더 결혼시키지 못한 더 많은 다수가 계시는 거죠. 예, 항상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I left him at a Greyhound station west of Santa Fe. We were 17, but he was sweet and it was true. Still, I did what I had to do. 'Cause I just knew summer Sunday nights we'd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커플 매니저 이웅진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편찬 위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씩 남겨주시죠. 저는 가장 오늘 얘기 나누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던 얘기가 대표님이 빚 갚으면서 사는 거다. 라는 말씀에 좀 울림이 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옆에서 뵀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의 인연을 맺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오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본인의 인생의 순간순간과도 굉장히 치열하게 또 소중하게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오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신은미 위원. 저는 이제 인연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빨간 실이 생각이 떠올라요. 네, 그 집신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빨간 실 같은 존재이신 것 같아서 빨간 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옥심이요. 저는 굉장히 치킨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네, 치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치킨이 파랑 어울릴지 몰랐는데 파닭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념도 어울리는데 갑자기 간장 치킨이 나왔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형상화돼서 또 새로운 것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치킨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은님. 머리가 닭다리 같아요. 머리가 닭다리 같다고요? 야, 너 여기 가 있냐? 아주 이쁘다니까요. 아주 방송 막 하는구만. 너와 나는 84점이요. 좋습니다. 사실은 남은 여생을 함께 사는 동반자를 구하는 일이니까 정말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일을 이렇게 대신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남은 인생에 어쩌면 함께 계속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동반자 역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인구의 동반자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4명의 위원들이 한마디씩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위원 한 명을 딱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긴장되는데요. 네, 저희도. 선물은? 제가 저기 행운의 책입니다. 이 책을 만지면 싱글은 결혼하고 싱글이 아닌 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결혼하고 부모님이 있으면 아들을 딸을 결혼시키고 부적이네요. 부적. 일단 잠깐만요. 그 부적을 누구한테? 그래서 과연 누구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예. 내면 좋겠는데요. 92점이시니까 예.
결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시네. 감사합니다. 32점이면 뭐합니까? 예. 특별히 우리 옥심이 위원에게 요걸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결혼을 금방 하실 것 같았어요. 가장 빨리.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남자들 와라! 오늘 이 사람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커플 매니저 이용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름다운 만남 성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